추석 연휴로 저희가 좀 길게 쉬고 왔고 이제 10월 달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 시장의 좀 큰 그림 좀 그려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3분기까지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리뷰를 한번 좀 해볼까요? 네네. 9월 한 달간 이제 네. 글로벌 시장 전체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 중에서 한국하고 홍콩이 이제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랑 미국 시장 정도가 한 3.5% 정도 상승했는데, 네. 홍콩하고 이제 한국의 지수는 2배 가까이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결국 이제 연초 이후에 약 44% 정도 오르는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수익률 1위의 네네.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제 한 14% 정도 상승하면서 좀 연초의 부진을 완전히 만회한 모습입니다. 10월 3일 종가로 저희가 데이터를 내본 건데 코스피는 46% 연초부터 이제 네. 한 거죠. 네. 다른 데에 비해서 뭐 항생이 그나마 조금 따라왔고 네.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올해만 놓고 보면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어떤가요? 예, 이제 국가별로 네네. 밸류에이션 수준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5년 최고치 네. 근접한 수준이고요. 글로벌 주요 시장들이 이제 유동성 장세로 들어가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추석 연휴라서 쉬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도 오늘 또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이제 네.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긴 한데요. 이런 한국과 이머징 시장은 여전히 뭐 평균 정도 뭐 조금 넘어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변동성 이슈들이 좀 마무리된 이후에는 뭐 국가별로 그런 경쟁력 수준에 따라서 좀 자산 배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머징 시장들이 좀 더 있어.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한국은 아직도 전 세계에 비하면 네네.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은 아니고 네네.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미국이 조금 밸류에이션이 항상 뭐 선두권을 치고 나가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서인지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만 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부담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아,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네네. 한데요. 미국은 이런 고평가 논란에도 이익 추정치가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한 분기, 뭐 지난 한 분기를 네. 돌아보면 한국하고 미국 시장의 이익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평가 논란이 그래도 이익 추정치에 기반해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뭐 가장 우려하는 2000년 시절에 2000년대 IT 버블 이런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다른 시장도 좀 얘기거리가 있으면 좀 살짝 짚어주시죠. 이제 지금 EPS 추정치 변동률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보면 파란색이 이제 지난 한 달간 네. 변동률인데요. 한국이 일단 제일 많이 올랐고요. 중국도 이제 조금 그 상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업종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업종별로 보면 이제 섹터별로 사실 또 지수 상승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IT랑 통신업종은 큰 폭의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뭐 이런 쪽 업종은 뭐 상승폭이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 추정치 변화도 업종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로 섹터별로 보면은 네. 이 EPS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가 많이 올랐던 IT, 금융, 통신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 추정치가 많이 상승이 됐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 IT 섹터의 이익 전망은 한 달간 한 3.8%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뭐 그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다시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세 가지 섹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전히 이익 주정치는 상승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예요. 금융, IT, 네네. 통신재.
이쪽이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상향되고 있어서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네네.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신다 이렇게 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그 IT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네. 사실 정고점을 아직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높은 수준이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IT 섹터, 특히 뭐 AI 인프라 관련된 테크주 이런 것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여전히 저기 보시면 아직 정고점을 뚫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이제 이익이 또 따라 올라가서 밸류에이션은 아직 뭐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정고점 이상은 아닌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투자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PER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네. 이익이 높아지면 네. PER 자체가 떨어진다. 요거는 이제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국내 코스피는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도 지금 3,600선을 넘어서면서 강세로 이제 연휴 때 못 오른 거 오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9월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있었죠. 네.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더 상승세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승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나타날까요? 일단 뭐 9월 한 달간 이제 전월 대비 뭐 7% 이상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이 한 달간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 뭐 9월에만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한 7조 이상 몰렸고요. 이 중에 뭐 6조 이상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서 한국도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AI 테마로 집중되는 이 인프라 투자에서 네. 미국뿐 아니라 뭐 중국, 한국, 대만 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라고 판단됩니다. 주변에 이제 전반적인 상황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수급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리스크 관리를 특별히 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버블 네. 국면에 진입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버블 국면에 그러면 언제 버블이 터지기 전에 잘 네네. 이야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요. 사실 상승률이 또 가장 높은 구간이 버블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요때처럼 이제 침체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시점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시점이긴 하고요. 두 번째로가 이제 이 유동성 확장으로 인해서 버블로 올라타는 그 국면이 사실 상승률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뭐 저희가 지금 버블이 좀 시작되는 시기라고 해서 네. 뭐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이거나 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시장은 어쨌든 리스크 팩터가 이제 다 압축이 됐죠. 그래서 환율하고 유동성 이 네. 두 가지 팩터를 잘 체크해가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약간 버블의 시작 국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때 그렇다 그래서 뭐 버블이 시작됐으니까 주식을 팔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도리어 이 버블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즐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실 때 유동성하고 이제 환율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연휴 사이에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1,420원대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 환율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3,500억 불, 그 네. 대미 투자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원하는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 정도의 대미 투자를 하려면 한국은 모라토리움이 온다. 뭐 네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 사실 팩트이기도 하고 전략적으로도 좀 바람직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대미 투자 부분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무제한 통화 스왑이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가능성이 높진 않더라도 뭐 한국은 사실은 뭐 스왑 대출을 받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네. 여기 따른 이자 비용 정도는 충분히 부담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달러 인덱스랑 원화 대비 이제 가치를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 정도 올해 들어서 하락했습니다. 네. 달러의 가치가 이제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한 10% 정도 하락했다는 뜻인데요.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한 4.4% 정도만 하락했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는 원화가 더 달러가 가치가 많이 빠졌다는 네네 얘기죠, 달러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6% 정도 원화 가치는 더 떨어졌다라고 하고 생각되고 이
본격적으로 이게 차이가 벌어진 시기가 한 6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트럼프가 대미 투자를 여러 가지로 압박하던 이런 시점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좀 원화 환율은 이런 대외 정책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려면 결국은 좀 에이펙이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펙 이전에 조금 저희하고 네. 좀 협상을 좀 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나오기를 좀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쉽사리 저희가 전망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네. 미중 정상회담이 에이펙과 관련돼서 열리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한미 무역협정과 관련돼서 뭔가의 확실한 네네. 마침표가 좀 찍어졌으면 하는 바람, 그게 있어야 환율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정감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1420원대에 올라선 환율, 이게 시장이 좀 부담이긴 한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유성 전무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